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어제 유엔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 연설이 세계적으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을 가리켜서 로켓맨이라고 하고, 로그 컨트리, 뭐 깡패란 뜻인데, 깡패, 밴드 오브 크리미널스, 그것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어가 있지만 밴드 오브 크리미널스는 범죄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고 짐승 같은 존재다, 이런 걸 깔고 만약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을 위협을 하게 되면은 totally destroy, 완전하게 파괴해버리겠다, 뭐 이런 최강력한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세계 외교 역사상 처음 있는 발언입니다. 이 정도의 강력한 발언은. 선전포고를 할 때도 이런 용어는 잘 쓰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CNN은 항상 트럼프를 물어뜯는 매체인데 그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41분 연설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을 운명적으로 결정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거 아주 faithful이란 말 썼습니다. 운명적으로 결정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연설로 해가지고 북한 김정은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소지가 있어요. 한 미국 고관은 CNN 기자에게 말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을 때 유엔 회의장의 분위기가 깜짝 놀라고 술렁대고 그리고 수근수근했다. 매우 감동적 반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볼턴 전 유엔 대사는 지난 30년간 들어본 최고의 연설이었다라고 격찬을 했습니다. 비판적인 논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점에서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주적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세를 펴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언론이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 소위 러시아 스캔들이 그냥 잊혀진 정도는 아니지만 옆으로 좀 비켜나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트럼프한테도 유리하죠. 트럼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김정은과 북핵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역사적 임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가 이름도 비슷한 트루만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하는 것 같아요. 물론 트루만은 민주당이고 트럼프는 공화당인데 두 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설을 할 때 트루만 대통령의 연설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이분이 연설을 할 때 트루만 대통령의 연설을 아주 참고로 한다는 비슷한 표현이 많다고 그래요.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유엔이 성공하려면은 회원국 하나하나가 강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하는 1947년 12월에 있었던 트루만의 연설을 인용을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유명한 발언이 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면은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가 쏟아질 것이다 하는 이 발언도 사실은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떨어뜨린 바로 직후에 트루만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한 번 더 보내면서 빨리 항복하라, 그때 했던 이 문장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트루만 대통령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은 일본은 total destruction, 완전한 파멸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도 totally destroy라는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트루만은 그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파멸의 비가 쏟아질 것이다. 인류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뭐 그것도 비슷한 표현으로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가 쏟아질 것이다라는 말로 약간 바꿨습니다. 이 트럼프가 트루만을 존경한다면은 우리로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50년 미국 시간으로 6월 24일 트루만 대통령은 자기 고향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가 있었을 때 딘 에치슨 국무장관이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보고를 받자마자 화를 벌컥 내면서 son of a bitch라는 말 써가면서 그자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고 막 욕설을 해버렸습니다. 이 욕설이 대한민국을 구한 것입니다. 그 비슷한 격정적인 이야기를 트럼프가 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트루만의 실천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건 전 농담입니다만 정감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국의 위기가 빠지면은 해도 진인이 나타난다. 해도 바다 해자 섬도자 참진자 사람인자 바다에 있는 섬에서 진인이 나타나서 이 조선 사람들을 구한다는 이런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유교를 가리키고 유교 때 나타난 트루만 번역을 하면 진인이니까 트루, 진, 맨, 인 해가지고 그게 트루만이다 라고 이렇게 풀이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건 뭐 농담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도 트루만과 더불어 한국을 구하는 두 번째 진인 트루맨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자, 이 두 사람 트루만과 트럼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트루만은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나서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일찍부터 시작했던 분이고 성격이 아주 직설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트럼프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트럼프는 부잣집 출신이지만 트루만은 아주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또 공통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지독하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점이 비슷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급서하면서 부통령 자리에서 승계를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서요. 유명한 LG 히스, 덱스트 화이트 같은 공산주의자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간첩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소련에 포섭된 간첩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루만은 공산주의를 지독하게 싫어해가지고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하고 소련군이 싸울 때 소련 도와줄 필요도 없다.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똑같은 독재자니까 둘이 싸워가지고 지칠 때 그때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양쪽을 딱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루즈벨트가 죽지 않고 계속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건국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트루만이 1947년부터 트루만 닥트린에 의해서 공산주의와 대결을 하는 자유민주국가를 지원한다는 식으로 흐름이 바뀐 그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트루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유엔의 도움도 있었죠. 물론 6.25 때 트루만이 파병을 결단해가지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북핵 문제, 김정은을 반드시 내 손으로 요리를 하겠다, 해결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니까 이제 미국 군부에서도 아주 진전된 작전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국방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는 그런 작전 계획이 있다. 북한을 때리면은 항상 서울이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니까 서울이 1000만 명 사는 서울이 위험해지니까 북한을 못 때린다. 이게 항상 이쪽의 약점이었는데 머리를 쓰면은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 100% 위험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위험의 정도가 한 20% 30% 정도 낮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 거론되는 게 해공군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아주 외과 수술하듯이 공격을 한다. 그리고 해안을 봉쇄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협의한다. 그리고 김정은을 암살한다. 또 김정은을 뒤집는 쿠데타 공작을 한다. 뭐 이런 등등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 어쨌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육군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뭐 주둔하거나 뭐 하는 것은 머리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에 아시아에 육군을 보내가지고는 이건 수령에 빠진다는 것을 월남전 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공군을 이용해가지고 북한의 방공망을 일시에 마비시켜버리고 북한의 이 공군력을 비행장에서 뜨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그냥 1967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공군력을 30분 만에 완전 파괴했던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은 제공권이 100%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그때는 북한이 꼼짝달싹 못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잘해봐라 하고 이렇게 구형군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 여기 한국군도 참여를 해야 되느냐 하면 당연히 참여해야죠. 예컨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괌을 공격을 하면은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북한에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적혀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동맹국 사이니까 어느 나라에 대한 공격은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게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지 않고 한국에서 전쟁하려면은 우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허가 안 받는 방법으로 연구할 수가 있다. 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요새 거론되고 있는 서울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고 주한미군 서지 않고 북한을 공격하는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괌을 공격하면은 서울에 공격하는 걸로 간주해가지고 북한에 대응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 한미동맹이 제대로 기능하게 되고 북한이 겁을 내게 되는 거죠. 북한한테 절대로 오판을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이 약한 고리니까 한국을 공략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반전 분위기로 몰아가고 한국에 있는 종북 좌파 세력을 선동을 해가지고 전쟁을 못하도록 한다. 북한을 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트럼프와 트루만을 비교했을 때 6.25 때의 트루만 대통령에게는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승만은 없고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승만 이렇게 비교하면 여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딱 남침 공격을 받자마자 그때 이분이 나이가 75인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전쟁 지도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 남침을 받고 3일 동안 전쟁 지도한 것은 다시 이렇게 훑어보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고 하기 전에 서울을 버리고 내려간 것을 비판합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인 전쟁 지도에 비교하면 사소한 것이고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이승만이 서울에 남아가지고 포로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국민들한테 제대로 안 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적체해서 살도록 한 점은 과오였죠. 어쨌든 3일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은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메가드한테 전화 걸고 트루만 대통령한테 장면 박사를 보내가지고 참전을 요청하고
무초 미국 대사를 수시로 불러가지고 왜 빨리 무기를 안 보내느냐라고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노소가 다 나와서 싸울 것이다. 무기가 없으면은 짝대기와 돌멩이로도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으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1950년 6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이 위험에 빠뜨리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감수하겠다. 남녀노소가 다 북한의 핵과 맞서 싸우겠다. 부족하면 몽둥이라도 들고 나오겠다. 이런 자세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북한 핵 문제 벌써 풀렸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하고 뭐 대화에 그래도 무슨 기대를 거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트럼프는 앞으로 나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형성이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트루먼보다 항상 더 강경했습니다. 왜 무기를 안 주느냐? 왜 우리 청년들을 무장시켜서 병력으로 활용하지 않느냐? 왜 북진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항상 트루먼보다 더 강경해가지고 트루먼이나 그 뒤에 후임 아이젠하워는 이승만 말린다고 골치를 아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처럼 그렇게 해야죠. 지금 트루먼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강경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기는 서울 아닙니까? 한국 아닙니까? 워싱턴은 몇 년 뒤의 일이에요.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루먼, 트럼프 다 한국을 구해준 사람이고 구해주려고 하는데 50년에는 이승만이 있었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 좋은 기회, 아니 또 이 엄청난 위기에서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든지 설득하든지 건의하든지 경고하든지 아니면 호소를 하든지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처럼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와 이 조가 맞아가지고 연계 플레이가 잘 돼가지고 여기에 또 아베 수상까지 가담하면은 전 세계가 지금 북한과 대결하는 구도로 형성이 되는 거죠. 어제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제 전선이 북한 대 미국이 아니라 북한 대 세계로 형성이 됐다.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앞장서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수확을 우리 손으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리스크는 한국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군인이 희생될 수 있다. 그런 리스크는 그 정도는 국가가 항상 부담을 해야죠. 그래야 더 큰 오래가는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트루먼 두 진인, 우리를 살리는 두 진인이 모처럼 나타난 이 마당에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처럼 방공 자유투사로 만들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